네, S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초복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삼계탕 드시러 가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점심의 영성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목사님 점심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업무상 이동이 잦아가지고요. 네. 주로 뭐 차에서 식사할 때도 있고요. 아, 주로 도시락을 싸서 식사를 하는 편이죠. 그럼 네, 그 이전에 직장에서 계실 때는 그땐 점심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직장도 여러 군데를 좀 거쳐가지고요. 네. 예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구내 식당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원들 다 가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팀원들과 다 함께. 예. 그리고 구내 식당이 없었던 직장에서는 그냥 뭐 좀 이렇게 끼리끼리 가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가서 식사를 하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뭐 결국은 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다 같이는 아니더라도 네네. 3, 4, 5 모여서 예, 뭐 네, 같이 식사를 예. 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점심 문화가 이전과 다르게 좀 달라진 그런 풍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모두 함께 나가서 다 같이 식사, 또 말씀하신 것처럼 3, 4, 5 끼리끼리 이렇게 나눠서 식사를 했다면 네.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뭐 혼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마음 맞는 그 단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한두 분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많아진 풍경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선배들이 밥을 사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요즘에 또 그런 모습도 달라진 모습 풍경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실제로 이제 일터사 몇 년 전에 이제 기독교 기업에서 이제 사목으로 또 섬기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주로 이제 식사를 하러 많이 갔죠. 네네. 예. 근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네.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제일 높으신 분께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저도 이제 같이 갔으니까 뭐 주요한 멤버들도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식사를 같이 하던데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가시면서 그분께서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께서 직원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 X 앱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더치페이 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토 뭐 앱으로 얼마씩 보내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쿨하게. 뭐 보내고 저도 고민했죠. 저도 보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안 보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이런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 몇 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 네. 근무할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예, 그게 CBS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네. 주로 선배들이 밥을 사는 굉장히 그런 이제 점심 식사 뭐 문화였다면 그 요즘 그 각자 더치페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모습이 익숙하진 않아서 살짝 낯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CBS는 굉장히 구별된 훈훈한 직장으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냥 각자 본인의 밥값을 지불하는 게 어쩌면 그 모습이 뭐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고요.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게 합리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이런 달라진 식사 분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혼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가끔 일에 치여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 뭐 샌드위치 하나, 뭐 정크푸드로 음, 그렇게 대충 네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수준에서 그래요.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길래요. 요즘에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차 이동 중에 식사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 중에 식사를 결국 쫓긴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네. 쫓긴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속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냥 잡히는 대로 근처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면은 뭐 정크푸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일터 사역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정크푸드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제가 고안해낸 것은 물론 이제 저같이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도시락을 예. 싸서 가지고 다니는. 예. 도시락 싸 다니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인 것 같긴 하고요. 예, 예. 어쨌든 무엇을 먹느냐도 참 중요한데 네. 그 한 끼를 그냥 그래요. 배고픔을 달래는 수준에서 음, 그 식사 끼니를 때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래요. 맞겠죠. 예. 그런 모습, 좀 어쩌면 음.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직장인들의 주요 메뉴가 물론 정크푸드가 아니라더라도 일반적인 식단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1위가 뭐 김치찌개, 뭐 그다음 순위가 뭐 보니까 돈가스, 김밥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또 달고 단짠이라고 요즘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크푸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단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서두에 우리 점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점심의 영성을 살려서 우리 안에 이 점심시간에 체험을 가져갈 때 건강한 식단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다. 뭐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너무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지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레위기서는 특별히 그 피지컬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점심의 영성의 하나의 관점에서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찾아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점심의 영성의 중요한 하나의 줄기다, 기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기에는 이 점심시간이 그래요. 바쁜 업무에 음, 치여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뭐 잠시 끼니를 때우는 정도인데 그래요. 이 건강까지 생각하는 식사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점심시간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네,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황금 같은 시간 맞죠. 건강을 고려해서 뭐 이것저것 챙겨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또 부족할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그런 뭐 있으시죠. 이런저런 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래요. 예. 그런데 점심시간 식사의 의미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 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친교 소통의 장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밥 먹으면서 밥만 먹진 않잖아요. 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런 시간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이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회사 내에서 가뜩이나 그런 감정 노동, 그렇죠. 뭐 네, 감정 맞습니다.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점심 시간조차도 그렇게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음.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감정 노동의 소비가 될 수 있는 예, 또 그 대화하는 그 연장이니까. 시간이 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 저기 2020년 6월 15일 그 자료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네. 자료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물론 이제 중복 퍼센트긴 합니다. 네. 여기서 뭐 이게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순위를 매겨서 자기가 몇 가지 답을 고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직장인들이 가장 이제 점심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다. 엄연한 휴식 네. 시간이다. 이게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뭐 관점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사 내에서 나만의 그 어떤 그 감정 노동의 시간을 해소하는 또 시간이기도 하다. 뭐 이런 답변이 뒤로 네네. 있더라고요. 결국 두 개가 이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점심시간의 의미를 직장인들이 좀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좀 휴식을 취하는 것들. 그게 뭐 육체적이든 또 정서적이든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그런 의미를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뭐 찾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휴식을 취하고 뭔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한 시간은 좀 짧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이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동 시간, 메뉴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건강한 음식을 챙기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결국은 뭐 정크푸드라든지 빨리 나오는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구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휴식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좀 우리 관점의 전환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첫 번째가 휴식 시간으로 꼽았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업무에 시달리다 또 이제 그 업무상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 중에 네.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피로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잠시 식혔다. 네. 오후 업무 또 열심히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잠시 쉬는 그 휴식 시간이 얼마나 예,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그래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법정 휴게 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소한의. 누군가가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네, 그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인 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교 소통의 장으로 이전에 활용했던 시간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시간이 그러니까 혼자만의 쉬는 그 시간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 친교, 뭐 그런 관계를 맺는 이런 교제 뭐 이런 거죠. 교제하는 시간들 빼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시간에 이 식탁의 교제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식탁의 교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에게는 이게 휴게 시간으로만 보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교인이 이 개인주의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방치해서는 되겠는가? 또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실타래를 풀지 않고 방치해서는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일터 사역을 할 때 이런 어떤
착각이라고 하면 좀 제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좀 이렇게 곡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터에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명을 너무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내가 이 일터에 부름받은 것은 제자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사역일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휴게 시간은 적극적인 애찬의 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이건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 일터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네.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 주신 힘과 또 생명을 가지고 잘 가꾸는 것,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재정립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일터에 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네. 첫째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 휴게 시간에 휴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거나 또 일하는 시간에 이게 졸거나 네. 성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소명에 부합하지 않은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점심시간을 우리가 충실하게 휴게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식의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막간의 안식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터는 사실 교회 공동체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또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체계가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모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일터의 소명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 이제 일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잠깐의 안식과 같은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시간에 우리 안에 필요한 영양소를 건강하게 채우고 또 채웠으면 비워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은 또 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것은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나 건강한 의미에서 때로는 혼밥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실제적으로 좀 너무 지치거나 힘들 때 기독교에는 오히려 안식의 차원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듯이 식사도 좀 혼자 해결하시면서 차분하게 귀에 이어폰을 꽂으시고 또 이렇게 CCM의 그 어떤 멜로디 가운데 네. 또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세임을 얻고 그런 묵상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지난주 그런 얘기 나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일터 사역의 핵심이 예. 그곳에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뭐 구원 이런 개념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우선이 아니죠. 예,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해내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 시간에 업무 중에 뭐 존다든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잠깐의 휴식 시간, 안식의 개념으로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 첫 번째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직장 동료의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식탁의 교제를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적절한 균형이라는 네.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식탁 점심시간 안에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의 뭐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들어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혼밥보다는 함께 또 식사하면서 그런 시간들 보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예. 그게 또 두 번째 소명이라면 소명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에서 일터에서 말이죠. 네. 공동체성 또 개인주의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성 뭐 이런 성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네.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균형을 잘 잡아서 일도 바르게 하면서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또 어떤 훈련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살리지만 그러나 일터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향은 해야 되겠죠. 공동체성을 지향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순전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교묘한 덧칠 수 있는 부분이 뒷담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상대방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험담 아니면 험담을 하게 되죠. 뒷담화를 네.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은 우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뒷담화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거티브하게 된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서 훈련을 받거나 또 전문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가 교회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 와닿는데요. 네. 일터가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예, 쉽지 않죠. 그 가운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예. 또 생기게 되겠네요. 제가 사역하면서 꼭 그 강조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물론 이제 눈물 흘리는 자를 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만 때로는 악어의 눈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또 한 번 훈련이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정말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가지고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는 정말 주도권을 좀 쥐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직장 내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리더십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네. 안식의 개념을 가져가시면서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시고 또 정서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감정의 쓰레기들을 좀 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가는 것이 전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점심시간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의 그 휴식 시간에 우리가 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 것들을 네.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제는 그게 전제가 된 이후에 네. 또 그 안에서 잘 훈련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제들이 이루어져야지 네.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안에서 정말 직장 내에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지당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점심의 영성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 네. 영성으로 가져가기에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한계도 분명하고요. 네, 그 한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는 그 신앙과 또 육의 건강을 예. 잘 적절히 또
조화를 이뤄가는 것도 네. 그 지혜도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공동체성을 생각이고요. 지향하는 부분 말씀해 주신 네. 그런 것도 더불어 주어진다면 예. 좋겠고요. 참 맞습니다. 저희는 할 일이 많네요. 참 바쁘죠. 네. 예, 분주하고. 예. 네,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예. 나도 돌봐야 되고요. 그럼요. 주변도 돌봐야 되고요. 네. 참 일도 그 안에서 성실히 해야 성실하게 되고, 해야 되고. 네, 예. 할 일이 많지만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건 또 그 이상의 보람도 주시니까요. 네, 기억을 맞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의 영성이란 주제로 얘기 나눴고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